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촬영한 덕운지구의 한강 야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강 르네상스 시즌2인데요.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큰 닷을 쏘아 올린 한강 르네상스 시즌2를 발표하고 현재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수혜 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상승 중에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 부동산 관점에서 어느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대답은 접근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 외에는 도보 접근이 어렵다인데요. 조사 결과는 공원까지 거리가 멀다. 역시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고요.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한강에서 할 일이 없다.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겠죠. 또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다.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추위를 녹일 만한 공간이 없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좀 시원한 곳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많이 한강을 찾는 곳은 여의도와 뚝섬으로 조사가 됐고요. 서울시는 한강의 대변화를 위해서요. 런던의 템즈강, 아일랜드의 더블린 리피강, 덴마크의 코펜하겐 운하와 독일의 함부르크 엘베강 등을 사전 조사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외에도 싱가포르, 뉴욕, 시카고 등을 시장 조사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2는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인데요. 크게는 4개의 핵심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입니다.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은요, 대한민국의 상징이 있고 잠재력 있는 공공공간이기도 한데요. 한강의 자연 생태를 존중하고 한강의 편의성, 매력을 높여서 도시 공간까지 확장하고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강화시켜서 세계 5위의 도시 서울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한강은 생태공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한강에는 5개의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입니다. 특히 강서 지역에 있는 생태공원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덕운지구 옆에도 덕운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덕운지구 주민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의 이 여의도 색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잠수교는 전면 보행화를 하는데요. 수상식물원 또는 수상무대를 설치하고요. 다리 위에 영화관도 설치를 하고 선셋 브릿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은 지상으로도 해상과 공중으로 다양화하는데요. 상암동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하고요. 여의도까지 운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 다양한 수상활동을 수상교통과 연결하고 곤돌라를 이용해서 공중이동까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번역별 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 난지 한강공원 인근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올해 23년도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 마리나 역시 여의도 선착장도 활성화를 하고요. 동부 이천동이나 잠실 쪽은 25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난지 마리나 이 소형 항구는요. 요트나 모터포트 등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라서요. 이 수상 레포츠가 난지 한강공원에 생길 경우에 수도권 시민들의 요구에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에 상암에 있던 요트 700클럽이 없어져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제 다시 한강에서 요트나 모터포트를 가깝게 즐길 수 있게 됐고요. 덕운지구 주민들도 상당히 인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 스포츠를 지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서울항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네, 이 부분은 아라뱃길 모습인데요. 이 아라뱃길 공사 현장도 제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잘 알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아라뱃길이 생기기 전에, 조성하기 전에 땅을 개간할 때부터 제 차가 진흙으로 차 천장까지 진흙이 튀어오를 정도의 그런 땅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라뱃길로 바뀐 것을 보니까 또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이 아라뱃길을 따라서 인천을 통해서 제주도라든가 중구까지 갈 수 있는 수상 관광의 허브가 되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을 이용해서요. 굉장히 이색적인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곤돌라는 강남 북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서울링보다 이 곤돌라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 뚝섬에서 잠실까지 5분 컷인데요. 서울 수도권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이 곤돌라를 탈 것인지 상암에 있는 서울링을 탈 것인지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혹은 둘 다 타야 되는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력이 가득한 한강,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암에는 서울링이 들어오고요.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 노들섬은 문화예술이 가득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포천에도 더 많은 시민이 더 다채롭게, 더 오랫동안 한강에 머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 축제, 행사 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곳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서울링입니다. 네,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전망대에서는 한강변의 아름다운 도시, 더 큰 지구도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의 한강 다리 위에 있는 경관 조명들도 손을 보고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한강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덕은지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요. 한강 스카이라인에 있는 부동산 하락기에도 지금까지도 선방을 했고요. 상승장에서는 정말 무섭게 상승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렇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부동산 입지가 바로 덕은지구입니다. 아직도 진입하기에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덕은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강을 인접한 수변도시 덕은지구는요, 미래에는 지금의 시세로 결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남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가성비 좋은 덕은지구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암 쪽에서는 서울링이 생기고요. 이 난지도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주로 이 난지도 캠핑장을 많이 찾고요. 요새 또 캠핑이 상당히 유행이기 때문에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약 한번 하려고 들어갔는데 진짜 예약이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난비축제, 어스어스 페스티벌,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가수들이 와서 페스티벌 하는 그런 무대고요. 가을 숲놀이라든가 생태놀이, DMC 페스티벌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상 레포츠 센터까지 올해 준공을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에도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공원 안에는 한강 달빛 야시장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 강변음악회, 이거 진짜 멋있을 것 같고요. 또 한강 불꽃 축제 10월달에 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거 잘 메모해 두셨다가 가족 나들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산 노들섬은 서울 드림 페스티벌이라든가 뮤직 페스티벌, 이곳에서 BTS가 공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뚝섬도 수상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 또 한강 페스티벌, 또 잠실에서 5월달에 한강 불꽃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이것도 꼭 한번 관람하고 싶습니다. 한강을 더 다채롭고 더 오랫동안 한강을 누리는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활력을 더하는 한강인데요. 이 부분이 부동산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는요, 한강변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하고요, 용도구역이나 높이 제한 등 이 규제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35층 이하는 절대 안 됐던 이 부분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주로 15층 높이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이 동부이천동 쪽 아파트들 전부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 건축물 35층 이하 기준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지역은요, 여의도라든가 성수동이 있을 거고요. 압구정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잠실입니다. 이 한강변은 약 76%가 주거지인데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서울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넘사벽 강남의 신화는 무너지지 않는 아성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요. 이렇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될 경우 그 분양가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은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압구정동은 결국 전 세계에서 신고가를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재개발되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주거지와 한강이 단절됐던 부분들을 이 보행동선으로 연결을 해서요,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등을 넣고요. 특히 문화 관련된 기능들은
한강과 연계돼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규제들을 풀고 한강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엄청난 주거에 대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강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강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덕은지구가 가성비 대비 너무너무 좋은 입지라고 늘 남쪽에서만 누리던 한강에 대한 수혜를 그래도 이 고양시 서울 바로 옆세권 덕은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도시가 하나 생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는 덕은지구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덕은지구도 사실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상암 월드컵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 호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덕은지구는 신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본다면 여러분들 덕은지구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덕은지구는 한강 보행 육교까지 생겼기 때문에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접근성, 한강 도보성을 서울시보다 더 빠르게 실천한 곳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제가 덕은지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발표 소식을 듣고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한강 입지는 이럴 때 빛나는 거지. 한강 입지는 이럴 때 날아오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도 영상을 올릴 때 항상 덕은지구 날아올라 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많이 썼는데요. 결국 덕은지구는 날아오릅니다. 물론 행정상 경기도권이고 고양시이지만 마포구 상암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옆세권으로서 이 가성비로 최대치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덕은지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강남에서도 생활을 해봤고 한강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피부로 느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강이 정말 글로벌 선도도시 세계 5위에 들어가는 도시로 만들어진다면 한강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이 한강 스카이라인을 지금까지 방치했지만요. 앞으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는 한강 스카이라인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